자,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분들께서 포트의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모이는 포트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보유 종목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요는 매우 강하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AI 칩 수요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엔비디아는 다시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SK하이닉스는 사상 처음으로 20만 원을 돌파했지만 전체적인 반도체 탄력은 기대만큼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AI발 랠리 확산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했는데요. AI발 랠리에 부상할 차기 주도주 투데이 안경 원픽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투데이 안경 원픽은 엔비디아발 축포 20만 닉스 탄생, 에너지주 AI 랠리 지속입니다.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과 10대 1의 주식 분할 발표로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1,000를 넘어섰는데요. 엔비디아발 축포의 SK하이닉스는 사상 첫 2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컨퍼런스 콜에서 차세대 산업혁명이 시작됐다며 차세대 AI GPU가 더 많은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자신했는데요. 엔비디아의 실적으로 AI 열풍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AI발 에너지주 랠리도 이어졌습니다. 전력기기 전선주로 시작해서 태양광, 원전 등으로 랠리가 확산 중인데요. 오늘은 김용덕 주식창 파트너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엔비디아발 훈풍에 SK하이닉스가 20만 닉스의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삼성전자도 장 후반으로 갈수록 힘을 내면서 1% 상승 마감했지만 두 종목의 수익률은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엇갈린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당분간 이런 흐름은 이어진다고 봐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SK하이닉스는 상승력이 최근에 좀 좋았고 삼성전자는 이제 상승력이 좀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SK하이닉스가 HBM 반도체 영역을 이제 먼저 시작을 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엔비디아의 실질적인 공급사로서의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공급사로서 지금 관련된 HBM을 공급을 해주고 있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공급이 앞으로 나올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수혜가 나오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력이 높게 나오고 삼성전자는 기대감은 갖고 있지만 반등력이 좀 미약했던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시장 점유율 부분 측면에 있어서도 SK하이닉스가 현재 6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사장진을 교체를 하면서까지도 이제 HBM 생산 부분을 이제 3배 이상 늘리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SK하이닉스의 어떤 상승력을 따라갈 수는 있을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엔비디아의 공식 협력사로서 실질 수주 부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SK하이닉스의 어떤 상승력을 따라잡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주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양호했지만 사실 엔비디아의 성적표에 비하면 좀 뜨뜻미지근 실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서프라이즈에도 반도체 탄력이 생각보다 강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그렇다면 반도체주의 또 한 번 도약을 위해서는 어떤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호재 효과 속에서도 우리나라 관련 AI 반도체 업체들이 상승을 좀 주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라고 본다면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전에 주가의 흐름이 상승이 선반영되지 않았고 실적 발표 이후 시간의 변동성 상승이 나오면서 상승력 자체가 이제 한 6~7% 정도 나왔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 5% 정도의 반등이 나왔고 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5%의 반등이 엔비디아 실적 기대치와 연관돼서 선반영돼서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2% 정도 반등력만 나오더라도 합산 반등력이 7%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질 엔비디아가 발생했었던 상승력을 다 맞춰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선반영된 수준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상승력이 엔비디아의 상승력에 대해서 따라가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반등력은 동일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앞으로의 반도체의 횡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어떤 확실한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구글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다양한 글로벌 공룡 기업이 AI와 관련된 앞으로의 지속적인 투자를 약속을 하고 금액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분야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직접적인 명칭 부분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분야에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그 관련 수혜주들이 강세를 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해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가이던스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나마 AI 회의가 지금 이제 어제하고 엊그저께 영국과 또 G7국가와 같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서 AI에 대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해 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위험 감지 예측 시스템을 하고 있는 데이터 솔루션이라든지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혜 여부가 앞으로 점쳐질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 반도체주들이 미리 기대감을 주가에 선 반영한 거지 실제 반등력은 비슷하다란 말씀이셨고 글로벌 기업들의 확실한 투자가 나와야 또 한 번의 모멘텀으로 주가가 갈 수 있겠다 이런 말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엔비디아의 AI 인프라 확장 행보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차세대 AI 칩 블랙웰도 하반기 본격 출시가 됩니다. 향후 AI 반도체에 있어서 역시 HBM을 선두 주자로 봐야 할지 또 소부장주 종목 선별에 있어서 어떤 트렌드에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우선적으로 지금 엔비디아가 신규 슈퍼칩이라든지 또 슈퍼 컴퓨터 부분들과 연동될 수 있는 그런 신규 칩을 이제 마련했죠. H100에서 이제 업그레이드된 B100 그리고 이거를 2개로 짬뽕을 한 B200 부분들이라든지 이걸 8개로 중착을 하는 GB200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발표 부분들이 나온 상태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반기 좀 예정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불량률에 대한 감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고성능 관련 AI 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율이 50%에서 60%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율이 50%에서 60%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비율은 불량률이기 때문에 실제 납품 부분들이 좀 어려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수율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수율 관련된 수치를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핵심 기업이 국내 1위면서 세계시장 70%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는 저스템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관련돼서 반도체를 만들 때 반도체 생산 공장에서 습도를 제어해서 불량률을 대폭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런 관련된 HBM 고성능 반도체 수율을 높여줄 수 있는 업체들이 실질적인 수혜 요소로 작용한다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칩이 고도화되면서 이 반도체 수율 향상에 대한 얘기를 항상 전문가분들이 짚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저스템 관심 종목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또 최근 AI 랠리의 중심 전력 수요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전력 설비와 전선주를 시작으로 이제는 태양광과 원전까지 상승 랠리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태양광과 원전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좀 소외가 됐던 섹터입니다. 이제 좀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전력 수요가 AI 때문에 좀 확대되는 그런 측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관심이 되는 것은 그런 데이터 센터와 연결할 수 있는 전력망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구리가 많이 들어갈 것이다, 전력망 건설에. 그래서 구리 관련주가 강세를 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데이터 센터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지 소비할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에너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신규 발전소 모델이라든지 발전 모델이 필요한 건데요. 지금 대체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료화면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킬로와트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신재생 에너지 가격 추이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 시간 단위당
관련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소비하게 되는 가격 구간대가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40원 정도가 들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는 태양광이나 풍력 부분들은 약 250원 정도의 단가가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하는 무연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0원 정도의 단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양수라고 하는 이제 수력 부분들은 이제 300원 이상의 단가가 드는 부분들이 되는데, 또 이제 기본적인 뭐 LNG라든지 유류를 기반으로 하는 부분들은 약 270, 80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원자력의 에너지 개발 단가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기저 전압으로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흐름 부분들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원전이 워낙에 에너지 생산을 하는데 가격 단가가 낮다 보니까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태양광, 풍력 이런 것을 활용하는 방법보다는 원전을 신규 구축하는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에너지 소비가 더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발전 모델이 특히 중요하다. 이 중 원전이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은 태양광이 특히 강했지만 뭐 원전도 조용한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I발 에너지 이슈로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 가 주목을 받으면서 우리 기술이 연일 시세를 뽐내고 있는데 어떤 차별화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추가 상승 여력도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MMIS라고 해서 전력 계측 관련된 생산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관련된 부분을 독점 기술력을 좀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형 원자로의 생산과 설치 부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사업으로 좀 선정이 됐고요. 관련돼서 우리 기술이 이 부분에 또 낙점을 받은 부분들이 최근에 주가 상승과 수혜 모델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소형 원전 부분들이 현재의 에너지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에너지 생산 효율 부분들이 기본적인 원전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부족한 에너지를 스마트 시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속에서 발전했다 말았다를 반복하는 그런 구조 모델로 들어갈 수 있겠고요. 또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을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탄소 배출이 굉장히 적게 나온다라는 부분이 또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기술이 그런 소형 원전에 대한 신규 개발 부분들이 지속화되는 관련 정부 수주 모멘텀에 의해서 강세를 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당분간 원전 관련 이슈가 지속되는 부분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반등은 가능할 거라고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원전이 AI발 에너지 이슈에 더해서 체코 수주 기대감까지 지금 더해지고 있습니다. 원전주를 그러면 모멘텀의 연속성을 어떻게 따라가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앞으로 나올 원전의 재료는 상당히 많습니다. 당장 다음 달 11일 같은 경우에는 영국 정부에서 우리나라와 원전 협력 부분들을 위해서 사절단이 들어오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체코발 우리나라 원전 수주 가능성이 6월에서 7월 중에 결정되는 문제 부분도 있고요. 또 11차 정기본이 곧 나오게 될 텐데 여기에서 국내 신규 원전이 최소 4기 이상 건설 계획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이 방한 예정인데 방한을 하면 신규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치를 가질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앞으로 나올 만한 원전 관련 수주 부분들에 대한 재료 부분들은 굉장히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 종목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수혜 요소가 되는 것은 이제 한전 산업 관련돼서 원자로 운용 유지 및 그리고 초전도 전력망과 관련된 인프라, 그리고 ESS 관련 저장 장치 부분들을 같이 갖추고 있고, 한전기술은 원자로에 대한 뭐 개통 설계 및 원자력 발전소 설계가 가능한 우리나라 기술력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는 보성파워텍은 관련된 전력 기자재 부분들을 공급해주는 업체, 서전기전은 연계된 배전반이라든지 변압기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5월과 6월 계속해서 관련 일정이 있으니까 원전주는 계속해서 흐름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AI 반도체 그리고 에너지주 내에서 김용덕 파트너의 최선호주 확인해 볼 텐데요. 저스템과 한전산업을 가져오셨습니다. 네. 두 종목의 최대 강점 들어볼까요? 저스템은 아까 전에도 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나오는 AI 반도체가 고성능 또 고밀도로 갈수록
관련 부분에 있어서 중간에 수정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수율을 높이면서 애초에 불량률을 낮추는 게 중요하고, 이런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가 점점 더 고도화되는 AI 반도체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한 개 반도체마다 가격이 점핑이 되기 때문에 점핑되는 가격에서는 불량률을 줄이는 게 실질적인 수혜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원자력 쪽에서는 한전 산업을 강조하는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해드렸다시피 원전과 관련된 수주했을 때 직접 운영을 한전 산업이 해주게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뿐만 아니라 전력망과 관련된 어떤 전력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초전도 케이블 인프라를 직접 구축을 하고 있는 게 한전 산업이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 주주 중에서는 가장 최선호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엔비디아발 축포 20만 닉스 탄생, 에너지주 AI 랠리 지속을 주제로 김용덕 파트너의 원픽, 저스템과 한전산업까지 만나봤습니다. AI발 산업 트렌드 확장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들 잘 선별해 나가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포트에 참견 시간입니다. 자, 포트에 참견으로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들 그리고 보유 종목 보내주시면 전문가들이 적극적인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폴리오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궁금한 거 그리고 보유 종목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 신청자분들께 경제 경영 관련된 서적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메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트의 참견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30대 남성이시고요. 예랑님이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함께 보시죠. 투자 자산은 4천만 원이고요. 주식 85%, 현금 15% 비중이고요.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파워로직스 등 7개 종목을 보유 중입니다. 네, 오늘 예랑님의 포트를 함께 분석하고 정비해 주실 두 분입니다. 신혁승 나무인베스트 이사, 정경민 IBK투자증권 판교 WM센터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예랑님이 섹터와 테마를 대표하는 그런 종목들만 쏙쏙 골라 담으신 것 같습니다. 예랑님의 포트를 두 전문가는 어떻게 평가하실지 두 전문가의 포트의 참견 점수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신혁승 이사께서는 80점, 정경민 팀장께서도 85점을 주셨는데요. 두 분 다 또 긍정적인 점수를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사님부터 80점을 주신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네, 뭐 포트폴리오를 딱 보는 순간 그 업종 그 대표주에 대한 어떤 투자 성향, 그리고 또한 그 각 종목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이렇게 구축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런 점은 매우 뭐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뭐 여러 차례 나와서 뭐 매일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개별주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손절 타이밍이 약간 조금 늦는 점 그런 것만 좀 유의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뭐 나무랄 데 없는 포트폴리오다. 조금 뭐 손실은 좀 났다고 하시더라도 충분히 뭐 이 정도 수준이면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이사님이 항상 업종 대표 종목에 투자하는 걸 강조해 주신 만큼 좋은 점수를 주셨고요. 다만 손절 타이밍은 조금 아쉽다는 평가하셨습니다. 이어서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85점 정도를 주셨는데 15점의 마이너스 요인은 무엇인지 또 어떤 점은 칭찬해 주고 싶으실까요? 네, 일단 뭐 국내 투자에 있어서 어느 정도 확실한 개인적인 투자 원칙과 시각을 보유했다라는 점 굉장히 좀 높게 사고 싶고요. 뭐 대형주와 중소형주 각종 업종 분산 굉장히 좀 잘 만들어져 있다는 게 굉장히 긍정 요인이고, 역시 좀 마이너스 요인은 뭐 이사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손절적인 그런 부분이고, 종목 수가 금액에 비해서 조금 많다라는 게 이제 굳이 따지자면은 조금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저 정도라면은 뭐 정말 수준급의 포트폴리오를 이미 구축하고 계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손절 타이밍은 아쉽지만 전반적으로 배분이 아주 잘된 포트라는 칭찬을 공통적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오늘도 박권 앵커가 방송 전에 미리 통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랑님, 어떤 분이셨나요? 네, 자, 예랑님 지금 화면 보고 계십니다.
계실 텐데 두 분이 점수를 잘 주셔서 기분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예랑님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 자금으로 내년 중순까지 5천을 만드는 게 목표인데 가능할까요? 라고 이렇게 사연 신청을 좀 해주셨습니다. 코로나 때 투자를 하다가 쉬다가 좀 쉬고 있었는데 결혼할 때 좀 더 좋은 곳으로 좀 더 이쁜 것들도 좀 사서 업그레이드하고 싶어서 올해 초에 결혼 자금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4천만 원 정도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이 이제 내년 중순인데요. 1억을 목표로 시작했지만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현실 목표로 5천만 원을 넘기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종목 비율은 업황 좋은 걸 한 5 정도, 급등주는 2, 안전주는 한 3 정도 비율로 가져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직장인이기 때문에 단타는 좀 어렵고 길게 또 들고 갈 인내심도 없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내년 중순에 이제 결혼을 하시기 때문에 투자의 한 80% 정도 회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운영을 할까요? 라고 고민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신혁승 이사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내년 중순까지 이제 한 1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우리 예랑님 아마 이 오늘 이름도 예비 신랑이라서 아마 이렇게 지으신 것 같아요. 5천만 원 목표를 돌파할 수 있을지, 돌파하려면 포트 운영에서 어떤 것들을 좀 보완을 좀 해야 될까요? 네, 일단 글쎄요. 결혼 자금을 투자하고 계신 점이 솔직히 조금 우려스럽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이렇게 권유하거나 이렇게 또 하실 때 늘 하는 말들이 있죠. 여유 자금으로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 주식 투자가 심리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또 4천만 원으로 5천만 원 만드는 목표가 또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저는 뭐 주식 투자 하시면서 4천만 원으로 5천만 원 목표로 삼는다는 거가 조금 너무 목표가 작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찌 보면 이제 상반된 시각이겠죠. 그러나 지금 투자 성향이나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포트폴리오에 대한 비중 조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현재 계좌 손실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뭐 5천만 원 수준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은 하지만 다만 이제 복구도 가능하지만 또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또 시장 상황에 따라 또 손실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제 결혼 자금으로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다는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그 예랑님께서 한 번쯤 되돌아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식은 여유 자금으로 해라라는 말 저도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포트를 두 분께서 잘 구성해 주시면 아마도 5천만 원으로 충분히 불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으면서 합심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랑님이 의뢰하신 궁금증부터 빨리 만나볼까요?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둘 중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의 주도주라는데 언제 반등할까요? 라고 하셨고 HD 현대일렉트릭의 목표가 그리고 파워로직스의 반등 가능성 마지막으로 보유한 현금의 활용 전략까지 궁금증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반도체 소부장은 종류도 너무 많고 해가지고 대표적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사셨다고 했는데 두 종목의 수익률이 확연히 좀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팀장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두 종목의 수익률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 하나로 합치는 게 좀 효율적일까요? 저는 둘 다 끌고 갈 이유는 없다라고 좀 봐지고요. 뭐 반도체 대장주이자 코스피를 대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라면 두 개를 합쳐서 한 30% 정도 이렇게 한 종목으로 가져가는 게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또 이게 지금은 하이닉스가 뭐 수익률이 더 나와서 그렇지 또 이 반대의 경우가 언제든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라는 걸 이제 구성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 삼성전자를 팔아서 오늘 20만 원을 뚫은 하이닉스를 따라갈 수 있느냐? 이거는 또 좀 다른 문제가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삼성전자를 좀 유지를 하면서 일단은 손익분기가 넘어가는 이제 그런 시점에 좀 뭐 매도를 좀 고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때는 뭐 핵심 소부장 쪽으로 조금 종목을 선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리노공업이나 뭐 HPSP나 뭐 이따가 종목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베타는 수치적으로 말하면 0.94와 0.97입니다. 그러니까 시장하고 거의 이제 같이 움직이고 두 개의 차이도 사실 거의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만 그렇지
긴 시계열로 놓고 본다면 둘이 뭐 따로 움직이는 현상은 사실 이렇게 자주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 HBM 때문에 좀 벌어졌다라고 좀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후반기 특히 이제 3분기 정도에 레거시 반도체가 좀 올라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또 삼성전자가 수익률 격차를 또 줄여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삼성전자를 손실 안 보는 차원 거기에서 좀 매도를 하고 다른 쪽으로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근데 여기서 또 문제점이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뭐 82,000원이었나요? 2,000원, 3,000원 이렇게 올라가서 매도를 하려 그러면 또 손이 안 나가는 게 또 인지상정이죠. 뭐 그거는 그때 가서 조금 고민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도 조금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반등 시 매도를 고려해서 핵심 소부장주로 환승하는 전략을 짜주셨는데 잠시 후 어떤 종목을 제시해 주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랑님이 올해 주도주 중 하나는 로봇이라고 해서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매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올해 반이 다 지나가는데 도대체 언제 좋아질까요? 라는 답답함을 내비치셨는데 매수가가 19만 원대입니다. 충분히 보유 관점으로 유지를 해도 좋을지 이번에는 이사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 로봇 섹터의 어떤 대표주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 삼성전자가 투자한 회사고 단순 투자에 그치지 않고 또 콜옵션 행사 여부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삼성 로보틱스가 될 수도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시장 기대와 달리 그 로봇 섹터의 어떤 종목들 시세가 올해 조금 좋지 않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또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또 빠진 게 아니라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예랑님이 매수한 부분이 박스권 상단에서 좀 매수하신 것 같은데 지금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지 않고 지금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이고요. 개인적으로 19만 원 수준은 뭐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오히려 없으시면 현재도 매수할 수 있는 뭐 기회다 뭐 이렇게도 보여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충분히 그 19만 원 수준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창 보니까 이제 결혼 자금에 대한 걱정을 많이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뭐 너무 많이 걱정 안 하셔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요. HD 현대 일렉트릭 또 너무 올랐지만 뒤늦게라도 좀 주류에 편승해보자라고 샀는데 매수가가 좀 높아서 여기에 대한 또 걱정과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자, 예랑님의 매수가 보면 이제 상당히 좀 공격적이라는 게 좀 느껴지는데 정경민 팀장께서 보실 때 만약에 본인이 야구의 신 김성근 감독이라면 스키즈 번트를 내실지 아니면 강공으로 좀 밀어붙일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짧게 보는 게 좀 맞다라고 짧게. 봐지고요. 근데 종목은 맞습니다. 근데 HD 현대 일렉트릭이 안 오르면 다른 종목도 같이 못 움직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뭐 주도주는 역시 가장 빨리 올라서 가장 늦게 떨어진다는 거 그런 감안하면 종목 선택은 나쁘지 않았는데 좀 레벨이 좀 아쉽죠. 타이밍이 좀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저는 뭐 전고점 한 27만 원 정도를 잡고요. 그 전고점을 돌파하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보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손절의 위치는 반드시 잡고 계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한 23만 원 정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 버티고 가실만 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사실 뭐 3개월, 6개월, 1년 전에 HD 현대 일렉트릭이 이렇게 갈 줄 알았던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뭐 저 그 비슷한 목표가를 낸 레포트도 뭐 한 장 보지도 못했는데요. 그만큼 지금 상승의 위치가 굉장히 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거는 좀 맞는 부분이죠. 그래서 반드시 리스크 관리에 대한 그런 개념, 가격을 미리 매수하기 전부터 좀 정해놓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봐지고요. 그래서 뭐 저희들도 종목 얘기할 때 반드시 또 매수가 또 손절가를 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HD 현대 일렉트릭 좀 늦게 가셨습니다만 손절가만 잘 따라간다라는 그런 것만 정하고 가신다면 한번 정고점 위에서 매도하는 그런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질문 해결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랑님이 이제 초전도체 테마 굉장히 뜨거웠었죠. 자, 이 뜨거울 때 파워로직스를 샀는데 탈출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다고 지금 또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냥 과감하게 좀 손절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초전도체 테마가 산발적으로 이제 깜짝 반등이 나오곤 했었는데 요즘은 그마저도 좀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혁승 이사께서 좀 해결을 좀 해주시죠. 이 테마 없이 반등이 좀 어렵다고 봐야 될지 그렇다면 차라리 지금 과감하게 손절하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뭐 사실 반등 시 매도란 표현도 좀 아까울 정도로 그냥 손절하는 게 낫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사실 이제 이러다가 또 초전도체에 대한 뭐 기사나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단기적으로 뭐
급등이 좀 살짝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 것 같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신성 델타테크 만약에 정말 내가 초전도체를 진짜 하고 싶다 하면은 신성 델타테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반등을 기다린다면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초전도체 얘기가 나와도 과연 신성 델타테크보다 파워로직스가 더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있고요. 사실 좀 사이드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이런 그 시장 상황에서 초전도체에 대한 종목을 포트에 있다라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반등 시 매도란 표현도 사실은 좀 쓰기 힘든 상황이다. 그냥 저라면 그냥 손절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초전도체 테마인 파워로직스는 손절 의견을 주셨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랑님이 최근 바빠서 요즘 잘 갔었던 화장품, 전선, 전력을 다 놓치셨다고 합니다. 이 남은 현금 700만 원으로 어떤 것들을 새로 담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최근 시장 손바뀜이 빠르고 또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라서 종목을 선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랑님의 현금 700만 원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팀장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네, 뭐 1안과 2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안은 이제 분기 정도의 호흡이고요. 저는 뭐 LG 이노텍, 리노업 같은 뭐 애플과 또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을 매수하고 좀 기다려 볼 만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트레이딩 뭐 한다고는 하지만 뭐 대처가 좀 쉽지도 않고요. 뭐 이미 신고가를 논하는 뭐 그런 종목을 여기서 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나 이슈가 아닌 큰 트렌드를 앞두고 있는 이제 그런 종목으로 가시는 게 그래도 조금 부담은 덜하지 않을까. 요게 이제 1안이고요. 제 2안은 지금 이제 밸류콜이 나오고 있는 밸류콜이라는 거는 이제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강세 수급이 붙으면서 좀 올라오는 종목군이죠. 오늘도 뭐 보셨을 것 같은데 뭐 태양광이나 풍력, 수소 쪽 친환경 에너지 섹터 중에서 고르는 건데 반드시 대표 종목으로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한화 관련된 종목들, 뭐 CS 윈드나 두산 퓨얼셀 같이 오랜 저점으로 이제 악재에 굉장히 이제 둔감해진 그런 상태에서 미국의 호재에 힘입어서 이제 커플링이 되면서 뭐 소위 말하는 밸류콜이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종목군에서 선택을 해본다면 저는 미국의 대선 시기까지 연동이 되면서 한 2, 3개월, 3, 4개월 정도는 어느 정도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군이다라고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예랑님이 직접 의뢰하신 궁금증까지 저희가 해소를 해드렸는데요. 결혼자금 목표 5천만 원을 위해 달려가려면 어떻게 포트를 구성하면 좋을지 이어서 두 분의 포트의 최종 참견 들어보겠습니다. 신혁승 이사의 참견부터 들어볼 텐데요. 최종 참견으로 여유 자금의 의미를 되새기자라는 말씀 남겨주셨네요. 좀 더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뭐 계속 서두에서 말씀드렸고 또 뭐 채팅창에도 계속 올라온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 결혼 자금이나 뭐 이렇게 집을 뭐 전세 자금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투자를 할 때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그런 자금들로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먼저 나기 시작하면 그래도 여유가 좀 생기는데 이게 먼저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그걸 이제 또 복구하기 위해서 또 가슴 졸이고 또 오히려 위축되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좀 여유를 가지셨으면 어떻게 좋을까. 만약에 뭐 지난주에는 뭐 저희 아버님 같은 분이 상담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 동생이 만약에 결혼을 예를 들어서 지금 한다고 해서 이런다면은 과연 제가 어떻게 얘기해 줄까 좀 막 혼낼 수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예랑님은 지금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은 하다고 보고요. 뭐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 포트에서 지금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나와서 인벤티지 랩에 대한 상담을 받았을 때도 차라리 인벤티지 랩보다는 페트론이 낫다. 그냥 똑같은 이쪽 비만 당뇨 쪽에서는 이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인벤티지 랩보다는 지금 같은 바이오라면은 리가켄 바이오나 뭐 한올 바이오 이런 것들을 교체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또한 그 파이오 로직스는 매도 의견 드렸는데 매도해서 뭐 오히려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좀 더 추가하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경민 팀장 포트의 참견 한 줄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주가 동인의 재료는 반드시 유통기한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셨어요. 자,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네, 뭐 저 말씀은 역시 이제
재료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소멸이 되고 또 새로 생성이 된다 뭐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포트폴리오에 있어서는 뭐 이 SK하이닉스, 뭐 삼성중공업 그리고 이런 종목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들은 좀 보유를 해가시면서 가져가시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굳이 뭐 저는 따로 가져가실 필요는 없다. 뭐 하나는 조금 줄여서 하나로 좀 묶으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환승 종목들은 아까 언급드렸었던 종목들입니다. 애플이나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지금 바닥에서 무섭게 치고 추세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제 신재생 관련된 그런 종목들 편입을 하셔서 조금 과감하게 갈아타는 그런 전략이 있다면 글쎄요 뭐. 결혼 전에 뭐 저 금액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좀 희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이 아주 좋게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포트에 참여는 이렇게 두 분 전문가분들의 이 조언도 너무 좋지만 또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응원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조언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예랑님처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 화면에 나오고 있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들 그리고 보유 종목을 보내주시면 저희 포트에 참견해서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연 신청자분들께 경제 경영 관련된 서적도 선물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 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을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 시간입니다. 정기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이 시간의 단일가 주요 종목 등락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단주 거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화장품주의 견조한 상승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한국 화장품 정도가 3%대 상승을 가져가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2만 주가량 실리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에이블 CNC가 9,670원으로 거래되고 있죠. 2%대의 상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Y2솔루션, 깨끗한 나라 우선주, 대림통상이 견조한 상승 이어가긴 하지만 단주 거래인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상승률도 짚어보도록 하시죠. 버넥트가 가장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가온그룹 같은 경우에는 현재 12만 주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6,750원으로 4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 린드먼 아시아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 정규장에서 웨이닐스 투자 이력이 부각되면서 11% 급등 마감했는데요. 시간에서도 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래량 6만 주 돌파했습니다. 이 밖에 케이프나 애니젠 같은 경우에는 4에서 5%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DR텍이 35만 주가량의 거래량과 함께 치고 올라오는 점 확인해 보시죠. 그럼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상위단에는 어떤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규장에서 강했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시간에선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같은 경우에는 성한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에는 2.4%가량 하락하면서 1,481선 지나고 있는데요. 정규장에서 강했던 만큼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또 웅진이 6.5만 주, 그러니까 6만 5천 주가량에 실리고 있고요. 대원전선 우선주가 오늘장에서 1.9%대의 하락세를 가져가며 6,54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하락률도 함께 짚어보시죠. 가장 강하게 밀리는 건 노브랜드입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세대기주로 오늘 정규장에서는 따따블에 근접하면서 287% 상승 마감했었는데요. 시간에서는 하한가에 진입했다가 이 시각 현재 8%까지 풀린 상황입니다. 거래량은 8만 주를 돌파한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밖에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는 2%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네요. 고점 대비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정규장 마감을 했었는데 시간외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또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13,0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여파로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화면에 없지만 HLB와 그룹주들도 1%대 하락세 나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시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통해서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5위는 노브랜드입니다. 의류 제조업자 개발업체로 오늘 코스닥의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요. 상장 첫날에 287%대 급등세로 마감했지만 시간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한가에 진입, 또 8%대 하락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노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세대 기주로 변동성을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우선 오늘 신규 상장을 한 노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이땡땡 노브랜드는 이제 아니고요. 의류 관련된 OEM, ODM 생산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주요 고객사는 갭이라든지 리바이스, H&M이 있겠고요. 그런 회사에 관련된 상품 부분들을 이제 납품을 하거나 직접 생산 부분까지 다 하는 방식으로 관련 제품을 이제 공급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액은 약 4천억 원대 이상이 나오는 굉장히 좀 큰 기업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00억 원에서 한 300억 정도가 나오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 신규 상장을 했는데 종가가 54,300원입니다. 공모가가 14,000원 정도 수준인 부분을 비교한다면은 따따블 수준의 상승력이 나왔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고 하더라도 좀 오버된 상승 수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종목의 순자산 기준에 대한 가치인 PBR 같은 경우에도 이제 14,000원 정도 수준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5만 원대가 넘는 수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고평가에 대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겠고, 그런 부분들이 상한가에 안착하지 못하니까 시간에서 차익 물량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기업이긴 합니다만 의류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측면, 즉 발전성 측면에서 크지는 않다라는 부분들을 같이 고려를 해봤을 때는 주가가 음봉 전환될 확률이 내일 같은 경우에 이제 높고 투자 부분에는 주의가 필요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새내기주인 만큼 변동성에 조금 유의하면서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4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4위에는 LS 머트리얼즈가 자리했습니다. 미국 블룸에너지의 고효율 연료전지에 주요 부품 공급사로 부각되면서 정규장에서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시간에서도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징적인 점은 기관이 9거래일 연속 매수 행진을 보이고 있는 점입니다. 이어서 3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3위는 ICTK입니다. 지난주 17일에 상장한 세대기주인데요. 첫날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 마감하더니 현재 시간에서는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3% 넘는 상승 가져갑니다. 그럼 2위도 함께 열어보시죠. 2위는 DR텍입니다. 디지털 영상 의료기기 전문 기업으로 정규장 급등에 이어서 시간외에서도 거래량이 실리면서 좀 견조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DR텍이 내일장까지 에너지를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DR텍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엑스레이 관련 디텍터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돼서 다양한 4개 분야에서 사업 영역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신규 사업 영역으로는 이제 C암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엑스트론 제품 부분들을 신규 생산 판매하고 있는 업체에 해당을 합니다. 오늘 급등이 나온 이유는 이 관련 기기를 미국 업체에 앞으로 2028년도까지 약 1,000대 이상 공급하기로 한 대량 공급 계약 때문에 그러는데요. 전체적으로 장기 공급 계약에 해당을 합니다만 국내 엑스레이 업체가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관련돼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고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 21% 4,610원 정도의 상승력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현재 시간의 단일가 기준으로도 4,725원, 2.5%의 상승력이 나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거래량은 약 50만 주 이상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대량 거래가 형성된 상승력이 상한가에 가지 않는 양봉 차트를 준 조건 속에서 내일장 추가 상승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량 수주 계약이 나온 부분이고 실적이 안정적인 종목인 만큼 연속적인 주가 급등이 기대될 수 있는 종목으로서 일정 수준 부분들은 내일도 관심 가질 수 있는 종목으로 분석 가능하겠습니다. 네, 수출 효과와 수급을 고려했을 때 좀 더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대박의 1위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는 린드먼 아시아입니다.
AI 스타트업인 웨이닐스 브라이언트가 세계 각지의 다양한 인공지능 툴을 한국에서 통합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 웨이닐스 오픈 AI를 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린드먼 아시아가 투자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기장 강세에 이어서 시간에서도 급등세 보여주면서 1위에 랭크됐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탑5 통해서 여러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덕 주식창 파트너와 함께했고요. 말씀 고맙습니다. 내일은 어떤 종목들이 시장의 주인공이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들 미리 만나보는 내일장 원원입니다. 자, 두 분의 내일장 원원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신혁승 이사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그리고 정경민 팀장은 펄어비스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먼저 신혁승 이사의 내일장 원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선정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코스닥이 좀 올라올 때가 됐다라고 좀 보시는 건가요? 사실 뭐 그것보다도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좀 잘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투자하고 계신데 힘드실 텐데 좀 반등을 기대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오늘 가지고 나왔고요. 사실 이제 글로벌 시장을 살펴보면 주요국 한 20개국을 살펴봤을 때 한 14개, 15개 국가들이 다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참 굉장히 힘든 구간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과도한 낙폭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최근에 HLB 등으로 인해서 시가총액 큰 기업들이 좀 부진하면서 개별 이슈로 좀 하락했다고 판단을 하고 순환매 장세에서 오늘 뭐 저도 사실은 뭐 신재생 에너지 쪽 뭐 풍력이나 뭐 이런 수소나 이런 쪽, 태양광 이런 쪽의 종목을 솔직히 가지고 나오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뭐 또 많이 올라 있고 하니까 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또 말씀드려봐서 또 어차피 눌릴 테고 뭐 그런 부분도 걱정이 돼서 오히려 지금 코스닥 시장이 조금 이제 반등을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 좀 힘 좀 내시라고 오늘 이런 부분들 가지고 나왔고요.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수준에서는 좀 이제 반등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매수가는 뭐 현저가 정도로 하고 뭐 그 목표가는 한 12,000원 수준 뭐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4% 코스닥이 오르면 뭐 한 10% 정도 오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손절가는 10,000원 정도 이렇게 잡았고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2,000원, 손절가는 10,000원을 제시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정경민 팀장의 내일장 원원 보겠습니다. 펄어비스인데요. 4월 중순 이후에 기간의 러브콜과 함께 이제 우상향 중입니다. 자, 지금 현재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도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뭐 일단 상반기 게임주들 중에서 뭐 대작도 없었고 뭐 이렇다 할 뭐 트리거도 없었습니다만 데브 시스터즈와 함께 유의한 큰 상승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고요. 뭐 저점 대비 50% 이상 올라간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왔었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제 악재에 둔감하고 호재에 민감한 그런 모습으로 좀 변모를 했다. 정말 오랫동안 긴 기간 동안에 이제 조정을 거쳤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실적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겨우 뭐 적자를 면하는 그런 수준이고 기존에 이제 검은 사막 IP의 수익성도 떨어지고 뭐 해외 확장성도 뭐 하락하고 또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제 적자를 좀 갈 가능성도 있다. 뭐 그래서 이제 일부 리서치 하우스에서 목표가를 좀 인하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주가가 오른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이면에 뭔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역시 이제 콘솔 게임으로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붉은 사막이 비슷한 게임이죠. 스텔라 블레이드가 굉장히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붉은 사막도 굉장한 흥행성을 가져갈 수 있고 확장성도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어서 콘솔 게임의 IP 파급력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지금 선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악재가 많은 상황에서도 좀 잘 가는 그런 상황이고 기관의 매수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본다면 단순하게 이제 회계적인 수치가 아니라 기업 자체 IP가 리레이팅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뭐 41,000원 지금가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좀 높게 6만 원까지 좀 보고 손절가는 37,000원 이탈할 경우 리스크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펄어비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신혁승 이사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그리고 정경민 팀장 펄어비스. 자,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오늘 두 분 도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은 방송이 끝나고 나서 유튜브에 포트의 참견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